자, 이렇게 모든 뷰는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 속성을 가지게 되고, 이 앞에 있는 안드로이드 땡땡은 일단 무시하고 요 뒤에 있는 속성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건 봤더니 app 땡땡이 붙어 있네요. 자, 이거는요,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속성을 쓸 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다 일단 무시하고 요 뒤에 있는 속성 이름만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그 버튼이라고 하면, 자, 이게 왜 필수 속성이냐? 버튼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로 지정을 하게 돼요. 근데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있어야 이 버튼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수 속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필수 속성인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거에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보이는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보이는 형태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자, 아래쪽에 디자인 탭을 누르고요. 자, 우리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었어요. 그죠?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면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보이죠. 자, 레이아웃 위드스가 랩 컨텐트로 보이나요? 네, 그러면 자, 여기에 콤보 박스, 자, 아래쪽 화살표처럼 보이는 콤보 박스를 눌러보면 두 가지 속성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랩 컨텐트, 매치 패런트죠. 매치 패런트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뜨네요. is not supported. 자, 요렇게 보이네요. 아, 이게 지원이 안 된대요. 자, 지원이 안 된대요. 자, 매치 패런트라고 하는 게 왜 지원이 안 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매치 패런트. 이것도 역시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랩 컨텐트 한번 바꿔봅니다. 랩 컨텐트.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자,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이 버튼을 담고 있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버튼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뷰 그룹이죠. 그죠?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이 그릇이 레이아웃으로 돼 있어요. 즉 얘를 배치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우리말로 하면 제약 레이아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기본 레이아웃으로 돼요. 거기에 버튼을 추가했는데 이 기본 레이아웃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얘는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이 속성 중에서 자, 매치 패런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레이아웃도 그러냐? 다른 레이아웃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일단 매치 패런트는 무슨 의미냐? 자, 이 버튼이 있으면 이 버튼이 부모 레이아웃 또는 부모가 되는 이 버튼을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하는 뷰 그룹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걸 꽉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 버튼을 얘기하면 버튼의 레이아웃 위드스 가로를 매치 패런트라면 가로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부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로 공간을 매치 패런트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우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그리고 랩 컨텐트라고 하면 이 버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의 크기만큼 딱 맞춰줘요. 그러면 내용물이 뭐냐? 버튼은 글자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 뷰라고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자, 그림 같은 또는 사진 같은 이미지가 내용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딱 결정을 해주는 게 랩 컨텐트가 돼요. 자, 그리고 값을 아예 고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기 텍스트로 한번 가볼게요. 텍스트 탭을 눌러서 자, 텍스트로 간 다음에 여기 최상위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이 최상위 레이아웃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 자, 요 부분을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L 대문자로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자, 이게 시작 태그, 이게 끝 태그죠? 끝 태그가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XML, NS,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요거는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씩은 들어가는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API의 정보를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일단 두 개는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툴스라고 하는 요것도 삭제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른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다른 레이아웃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얘는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반드시 얘는 또 필수로 가지게 돼 있어요. 아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네, 어쨌든 이걸 일단 버티컬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버튼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것도 이 부분을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책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잠깐 먼저 바꿔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디자인 탭을 다시 눌러보면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아까 버튼이 화면의 가운데 있었는데 자, 왼쪽 위쪽으로 옮겨졌죠. 그죠? 그래서 이 버튼이 어떤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페런트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면의 가로 영역을 꽉 채웠죠. 레이아웃 하이트를 매치 페런트로 하면 세로 영역을 꽉 채웠어요. 자, 다시 랩 컨텐트로 바꾸고요. 자, 얘도 랩 컨텐트로 한번 바꿔보자. 자, 이러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 하이트를 매치 페런트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해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제약 조건이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데서는 매치 페런트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 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른 레이아웃으로 바꾸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매치 페런트는 남아있는 여유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랩 컨텐트는 내용물을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크기값 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값 고정하는 거는 이 하이트를 랩 컨텐트로 하고요. 자, 여기서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를 200dp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dp가 뭐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자, 우리가 dp는 상대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숫자 뒤에 단위를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웹에서도 비슷하죠. 그래서 픽셀 단위로 하게 되면 px를 붙이면 되고요. 이 픽셀 단위는 이 해상도에 따라 틀려요. 해상도라고 하면 단말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에 따라서 어떤 단말에서는 크게 보이고 어떤 데서는 작게 보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웹에서도 퍼센트라든가 이런 단위를 쓰는 경우가 있죠. 자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인 단위, 비율 단위가 이제 dp라고 있습니다. 글자는 sp라고 하는 걸 보통 쓰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탭을 눌러서 컨트롤 Z, G 값을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변경하기 전 상태로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컨트롤 Z, 컨트롤 G를 계속 눌러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탭을 열어보면 다시 원래 상태로 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게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지정 방법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에서는 요 매치 페런트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꿔서 한번 이런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단위 한번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픽셀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화면의 해상도가 만약에 800x 480이다. 옛날 단말은 이제 800x 480도 많이 있었죠. 그러면 가로가 480개의 픽셀로 돼 있고 세로가 800개의 픽셀로 돼 있다는 거죠. 화면 크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을 자세히 보면 격자로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거는 뭐 가로가 800, 세로가 1280 해상도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x 100짜리 버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800x 1280에서 더 작게 보이죠. 왜냐? 화면 크기는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상도만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비율 단위 dp로 만들어 버리면 자, 100dp 100dp 이렇게 해버리면 작은 단말에서는 dp라고 하는 게 해석이 돼서 몇 픽셀인지 계산을 해줘요. 안드로이드가. 그리고 800x 1280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버튼을 더 크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화면에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텍스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SP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단위를 지정을 직접 할 경우가 중간중간 계속 생기는데 그때마다 글자는 SP,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버튼이라는 건 DP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DP를 다 통일해서 DP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그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뷰의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뷰의 기본적인 내용, 자, 뭘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했죠. 그죠? 화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구성 요소를 뷰라고 한다. 그 뷰들을 담고 있는 게 뷰 그룹이다. 그죠? 그 뷰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뷰 그룹 안에 다시 뷰 그룹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예, 뷰 그룹 안에 뷰 그룹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가보면 레이아웃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가보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있네요. 최상위 레이아웃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 갖다 놓으면 자, 어디 갔어요? 자, 얘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가보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다 다시 막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끌어다 놓을 수 있나요? 네. 프레임 레이아웃. 네? 이것도 안 되네요. 네, 뭔가 집어넣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네요. 자, 여기 가보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그거를 처리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레이아웃이 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안에 다시 또 레이아웃이 필요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걸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봅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선택하거나 디자인 탭을 선택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화면이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나중에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뷰라고 하는 게 구성 요소, 이걸 담고 있는 게 뷰 그룹, 그 다음에 우리 본 것처럼 자, 그 안에 들어가는 뷰라고 하는 거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